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6회차를 끝나고 7회차로 이제 넘어왔는데 6회차에서 저는 이제 주력에서 8개를 맞았고 6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회차에서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저 나름대로는 뭐 경기적인 요소도 이렇게 참고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데이터, 이제 또 뭐 부상 현황, 뭐 어떤 선수가 뭐 전술적인 면 이런 거에 이런 거 모두가 다른 채널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훨씬 더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잘 다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저는 저만의 그런 데이터들과 패턴 이런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이번 회차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부터 차례대로 한번 갈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 엘체 대 에이바르 경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전적 같은 거가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오래된 그런 전적들이고, 또 1부 리그의 전적은 2승 1패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참고를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엘체는 지금 열 몇 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고, 이제 거의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인데, 굉장히 별로예요. 그리고 에이바르 역시도 지금 강등권에서 이제 허덕이고 있는 팀들 중 하나. 근데 이제 이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팀의 안 좋은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개인적으로 엘체가 지금 홈에서 3.35라는 국내 배당을 받고 있고요. 또 해외 배당은 진짜 3.61이라는 총계 배당을 받았고 3.71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엘체의 승이었다면 이게 엘체가 왜 홈에서 역배를 받았는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엘체의 승은 절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정해놨고요. 1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틀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갈 건데, 일단 1번 경기부터 제 틀이 여기서 정해진 겁니다. 엘체와 에이바르, 여기서 엘체의 승은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6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4경기의 틀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 적중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체 대 에이바르 이렇게 승을 배제한 상태로 일단은 무와 패에 좀 집중해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표율은 무승부 쪽에 42.8% 정도가 몰려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 경기가 지금 무승부에 몰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LG가 홈에서 6무를 했기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로 따져봤을 때 무승부가 이렇게 많이 몰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안전하게 맞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초반 방향 그대로 최종 방향 역시도 무패로 정리해봤습니다. 패턴은 일단은 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거는 이게 제 주축 중 하나라고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맨앤 대 마인츠 경기인데요. 사실 이 경기가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요, 무조건 맨앤 글라드바흐가 좋아 보인다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좀 이제 마인츠가 지금 현재 강등권 버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했는데, 그 속에 라이프치히가 3대 2로 이긴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 직전에 도르트문트와 1대 1로 비긴 거, 이런 거를 해봤을 때 지금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흐름 그래도 지금 맨앤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물론 3경기 동안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승리가 없지만, 그래도 맨앤 글라드바흐가 현재 흐름이 더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게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맨앤 글라드바흐가 더 좋아 보인다. 왜냐면 원정에서 마인츠는 좀 별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근 5경기도 5승을 거뒀던 이 맨앤 글라드바흐가 초반엔 이랬어요.
너무나 유리해 보이고, 또 지금 현재 국내 배당으로 1.49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49라는 배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 배당은 정말 위험한 배당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변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초안 코멘트에도 써놨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배당 때문에 뭔가 이변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경기다라고 해가지고 초안에는 승무패로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하는 그 유튜버님들이 있어요. 그 유튜버님들 거 봤고, 그 유튜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분들도 역시 이 두 분 모두 다 여기서 이변을 보고 계십니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네, 불안하다라는 건데, 그래, 이 두 분만 그랬으면 모르겠어. 근데 지금 해외 구매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치가 굉장히 홈쪽으로 적게 몰려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보여요. 즉, 이 경기를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지금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왜냐면 마인츠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와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2번에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현재 77.5%라는 수치가 홈쪽으로 몰렸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보는 이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즉, 그래서 이 마인츠 승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오면 무승부 아니면 이 승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9라는 배당이 굉장히 위험한 배당이고 간당간당한 배당이거든요. 메넨글라드바흐가 이긴다면 1점차 승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경기 어떻게든 단통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찍는 게 아니고 승으로 가겠습니다. 최종 방향 승입니다. 물론 말씀드리면 무승부까지 받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경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이 경기 정말 힘들 겁니다. 메넨글라드바흐가. 제 생각엔 그래요. 비기거나 메넨글라드바흐의 1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면서 저는 단통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째 프라이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인데요. 이 경기가 이제 좀 8위 대 9위라는 그런 순위적인 면과는 달리 홈팀이 매우 유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경기예요. 제 눈엔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적이 3승 1무 4패고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베를린이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최근 흐름에 보시면 수치도 그렇고요. 53.8%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홈팀 쪽에다가 승리를 좀 몰아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특히 프라이부르크의 홈은 지금 현재 기세가 엄청나다고 보여요. 도르트문트도 잡았죠. 지금 7경기 동안 5승 2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정팀은 최근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어요. 이런 두 팀이 만났는데 당연히 프라이부르크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현재 국내 배당 2.30, 정배가 2.30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부르크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2.30이라는 배당, 유니온 베를린은 2.55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의아하더라고요. 정말 의아했고, 게다가 여기서 제 의견을 뒷받침해줄 데이터가 있었는데, 유니온 베를린은 19-21년도 원정 4연패가 없었다. 근데 현재 지금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가지 않고 무패 라인으로 꺾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변을 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3번 경기를 좀 꺾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수치가 좀 더 높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변으로 잡기에. 근데 일단은 무패 라인으로 좀 꺾어보겠다라는 그냥 그것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인데, 사실 이 경기는 솔직히 좀 빅매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뮌헨은 뭐 말할 거 없죠. 그래서 현재 흐름만 본다면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적상에서 보시면요, 뮌헨이 압도적으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그 폼 자체가 예전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일단 배당 자체인데 배당이 지금 현재 미넨이 1.58이고요. 프랑크푸르트가 3.60이에요. 그리고 무승부가 4.20인데 이 말은 너무나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흐름에 비해서는 미넨 쪽이 너무나 낮은 정배를 받고 있죠. 게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1.58이라는 거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다. 이거는 미넨 쪽으로 한 1.7대나 8대 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공격수 안드레 실바 선수가 결장 의심입니다. 이게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의 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안 나온다 하면 솔직히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거의 진짜 핵심인데, 거의 주축인데, 그래서 이 선수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결장 의심이잖아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시점에 배당은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미넨 쪽으로 1.58이요. 저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넨 쪽으로 1.58이라는 수치를 줬다. 즉 미넨의 패는 없다. 네. 그리고 무승부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4.20이라는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5승 5무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요. 무승부를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넨을 상대로 4.20 무승부, 너무 높은 수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으로 일단은 패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방향 미넨의 승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드레 실바 선수 나온다라는 전제로 깔아서 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켈른 대 슈투트가르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켈른 대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사실 켈른이 불리해 보이는 요소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 다만 켈른 홈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6무 5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켈른은 슈투트가르트한테 절대 밀리지 않은 그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 지금 현재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배당은 2.90 거의 3배당에 가까운 역배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저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 주축 경기들이 만약에 틀리면 저는 이번 회차 그냥 과감하게 내 분석이 틀렸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켈른,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기다가 켈른의 승을 X를 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무패예요. 방향은 무패인데 그리고 19-21년도 슈투트가르트가 원정 4연패를 단 한 번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 확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가 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패 라인이면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구매율도 좀 잠깐 봐볼게요. 근데 이건 없네요. 없고요. 네.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켈른의 승보다는 원정팀 사이드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향성은 무패 라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 최종 방향 무패로 잡겠습니다. 6번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 경기인데 그냥 이 경기는 그냥 뭐 분석을 떠나서 제가 딱 처음 보자마자 뭐 느낀 거는 발렌시아 배당이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뭐 셀타비고도 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발렌시아의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셀타비고는 굉장히 형편이 없거든요. 즉 이거는 발렌시아가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좀 더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당연히 정배를 받았어야겠지만요. 근데 수치는 발렌시아 승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굉장히 높게 지금 매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두 팀이 모두 다 무승부를 많이 캐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 현황에 셀타비고 선수의 아스파스 선수와 멘데스 선수가 못 나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못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발렌시아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 두 선수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들이거든요. 셀타비고에서 거의 두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 그 경기력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두 선수 못 나온다 그러면 발렌시아의 홈 배당이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발렌시아의 승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무패 라인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통으로는 좀 가기 힘든 그런 수치를 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지금 이게 몇 번 경기죠?
예, 지금 이제 6번 경기인데 6번 경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구매율도 지금 현재 발렌시아 쪽으로 굉장히 몰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스파스 선수와 멘데스 선수가 못 나오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발렌시아 승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무패 라인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네. 이거 5번,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5번, 이번 회차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핵심 패턴은 5번과 14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5번은 무없다, 14번은 패 없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다양한 패턴이 있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만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6번은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넘어갈게요. 7번, 바이올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부터 좀 이제, 네,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야돌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자체가요, 레알 마드리드가 82.9%를 받으면서 2등 투표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당연히 맞죠.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고, 레알 마드리드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12년간 지지 않았습니다. 10승 2무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개의 데이터인데, 바야돌리드는 홈에서 레알을 상대로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현재 2연패입니다.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는 3연무, 3연패, 3연승 모두 다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19-21년도에 홈에서 3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2연패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좀 안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바야돌리드 쪽으로 일단은 꺾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의 두 명의 핵심 공격수가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당연한 지사이겠죠. 저는 이거를 조한 방향 그대로 승무 라인으로 꺾어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승은 좀 너무 오버 같기도 해요. 이변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겠지만 저는 여기서 승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8번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도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는 조금 좀 비교가 되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레버쿠젠과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레버쿠젠은 아우크스부르크에게 공식 경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선 경기 대 인터내셔널 컵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고, 공식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우크스부르크가.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의 그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가 훨씬 더 구리지만 레버쿠젠은 지금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원정에서도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근데 이런 점을 봤을 때 당연히 아우크스부르크보단 좋아 보이고, 또 역대 전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레버쿠젠 쪽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몇 번 경기야? 8번 경기. 내가 8번 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레버쿠젠 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여기서 이변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자신이 많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19-21년도 리그 4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연패가 아니라 4연무, 4연승, 4연패 이렇게 4개의 연속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간. 근데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3연패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지금 현재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4연패는 안 하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레버쿠젠이 한 번 더 진다라는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그 레버쿠젠이 지금 받고 있는 1.47이라는 배당, 1.49, 1.47 이런 배당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이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승무로 한번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꺾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제 스타일이고요. 뭐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9번
설명 안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그냥 승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승 안 뜨면 그냥 2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거는 말하기가 좀 입이 아프네요.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고 바르셀로나 지금 이 일을 뭐 갈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거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팀에까지 지면 진짜 거의 그냥 멘탈이 그냥 쿠쿠타스처럼 그냥 부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절대. 그리고 거기 이제 확신이 든 게 만약에 이게 진짜 의심이 되는 그런 경기다. 이걸 좀 이걸로 베터들의 그런 거를 좀 유혹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지금 국내 배당으로 1.06을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1.1대 이렇게 줬어도 이걸 가져갔을 겁니다. 베터들은. 솔직히 이렇게 줬어도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19나 1.1대였으면 솔직히 의심을 했을 건데 이거는 의심 안 합니다. 1.06은 그냥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르셀로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다음 10번 경기 베를린 대 라이프치. 이 경기는 사실 이 소시에다드 경기가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둘 다 지금 현재 정배로 1.50이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이 50이라는 배당이 과연 둘 다 들어올 것인가, 이런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빠져 있거든요. 뭐 이제 헤르타 베를린부터 일단 가보면요, 이건 무조건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 경기 역시도 베를린이 19-21년도 리그 홈 4연패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라이프치히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라이프치히 승을 안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그냥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지울 거고요. 지금 이게 10번 경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10번 경기가 지금 현재 해외 구매율이 너무 적게 몰려 있어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그냥 라이프치히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변을 좀 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 이 경기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울게요, 이 경기는. 네. 10번은 지웁니다. 그리고 11번은 이제 10번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소시에다드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라베스가 물론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소시에다드는 전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0경기에서 단 2승밖에 못 거둔 팀인데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고, 물론 홈에서의 전적은 굉장히 좋고, 예, 굉장히 좋지만 이 알라베스가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라베스가 소시에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최근 5경기에서도 소시에다가 뭔가 압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소시에다가 지금 현재 홈에서 뭐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보일 수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소시에다도 홈에서 지금 현재 4승 5무 2패거든요. 단 2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즉 4승밖에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홈에서 1승 4무 1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전 볼 수 없어요. 예, 물론 패배를 안 했다라는 그런 전제로 깐다면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알라베스한테도 굉장한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이 경기가 이변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도 충분히 바칠 수 있다. 왜냐면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는 팀이니까. 즉, 전 이 경기를 알라베스가 지금 현재 5.3배당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럼 승 아니면 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제 틀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제 틀이고, 무승부는 솔직히, 기대가 되는, 네,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드의 그 차이가 좀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는 정말 아닌 것 같다. 11번에 소시에다드와 알라베스 경기, 이 경기는 제 틀로 가져갈게요. 여기는 이제 패 X를 쳐놓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승무고요. 12번에 호펜하임 대 브레멘, 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좀 이제 그거거든요. 네, 좀 고정인데
일단 보시면 전적 같은 것도 보시면요. 일단 브레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근데 이 두 팀의 이제 최근 흐름이 제일 많이 중요하겠죠. 12위 대 11위인 만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본다면 브레멘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3경기 동안 일단 호펜하임은 승리가 없고요. 브레멘은 3경기 동안 1승 2무로 일단 패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봐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정말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12번에 지금 현재 홈 쪽에다가 77% 정도가 몰려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분명 이 경기는 브레멘이 유리해 보이면 유리해 보였지 뭐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일단 홈 쪽에다 77%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무승부가 6%밖에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승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2번은 저는 승 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브레멘의 승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승 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데이터에서 호펜하임 19, 21년도 3연속 무승부 없었다. 현재 2연무고, 브레멘은 9연속 다른 결과를 냈다. 직접 무고, 뭐 이렇게 무없다의 데이터가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으로는 최종 방향에서는 승무로 잡으면 저는 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몰려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고, 어쨌든 승무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13번 우에스카 대 그라나다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는 우에스카가 지금 왜 정배를 받은지 저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물면 그라나다도 현재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상대가 우에스카인데 어떻게 우에스카가 홈에서 지금 현재 2.02 이런 배당 2.02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라나다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우에스카입니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치상으로도 지금 해외 구매율이 92%나 몰려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수치인 것 같아서 그럼 우에스카가 지는 그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승무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무 라인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참 이제 승무 이 라인 여기서는 또 웃긴 게, 이게 정배인데 이게 투표율은 또 역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14번의 빌바오 대 비아레알 경기인데, 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3번과는 좀 다른, 비슷하면 비슷하고 다르면 다릅니다. 두 팀 모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경기의 3분의 1을 제거를 했냐면, 저는 이제 패턴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14번에서 패없다라는 패턴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 이 패없다를 주축으로 갈 거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승을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애초에. 그럼 승무 라인이겠죠. 근데 이제 비아레알은 19, 21년도 원정 3연속 무승부가 없다. 근데 현재 2연무입니다. 이 데이터를 믿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빌바오의 단통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 또 이제 최근 5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두 팀,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비슷했던 이 두 팀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데이터와 패턴을 참고를 해서 이거를 단통으로 승으로 결정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또 초안 영상을 주중에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최종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 속에 제 경기 주축 경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끝으로 이제 한마디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저는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방법을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그런 포커스로
바라봐 주신다면 절대 저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악플을 다실 이유도 없고요. 물론 악플이 뭐 그렇게 뭐 엄청 막 수백 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한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뭐 운영을 왜 하는 거냐, 너까지 이렇게 무슨 채널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 채널에 대한 좀 약간 애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네,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제가 그만둘 이유는 없어요. 제 방법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좀 서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려보면서 저는 이번 7회차 이렇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